지금 나는 피해자인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 고민되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해결책을 드리고자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라는 이 이유.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자, 피해자분들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칼 갈고 만들었습니다. 정말 몇 시간 동안 작업해서 제가 평소에 다른 영상 만들던 것보다 진짜 신중하게 만들었거든요. 현재까지 내용을 좀 총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현실적으로 피해자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비데이 같은 개 뼈다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소 삶아먹는 그런 머리 같은 얘기 하지 말라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진짜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거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쵸? 근데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뭔가 여러분 회사가 지금 망했어요. 그쵸? 회사가 망한 건 다들 아시죠? 네 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망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한다? 그렇다면 회사가 살아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시더스에다가 돈을 다시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원금 찾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려는 이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진짜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원금을 찾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원금을 다 찾았으니까 나는 돈을 더 벌려는 게 목적이냐 하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아쉽게도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부류? 사기를 당한 진짜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한 부류는 자, 원금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원금을 다 뽑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절대 피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해자면 가해자지 피해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개념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가해자인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뒤로 가게 하고 그냥 발 닦고 잠자면 돼요. 또 악플 달고 욕 달고 일을 준비하지 마시고 가서 자면 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분들은 지금부터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5초 드릴게요. 5초 있다 바로 시작해요. 5, 4, 3, 2, 1, 0. 자, 지금부터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해자분들만 남으셨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하나 보죠. 리에이스야 먹고 살기 힘들지 유튜버로 먹고 살라니까 고생이 많냐, 백수라 어디나 나갈 데도 없어가지고 맨날 다 나온 얘기들 방송에 다 나온 거 똑같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언제까지 똑같은 걸로 우려먹냐 하는데, 이미 피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또 우려먹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얘는요, 그냥 보면은 그 가해자 있죠, 가해자 돈을 갖다가 이미 원금을 찾은 가해자가 이렇게 지금 하는 행동들이에요. 얘네 지금 보면 다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행동들이고 악플 달고 이런 거 있죠. 나중에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때리면 진짜로 다 벌금 먹는 거 이런 거 모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백준수씨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이 아니죠. 이제 24일. 제가 24일 기준으로 찍다 보니까 오늘이라고 한 건데, 이렇게 지금 24일에는 부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요렇게 또 강연을 듣고 있어요. 비대위 위원장이 뭔가 강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앉아있는 이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했다, 뭐 이건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팬덤 비데이 회의 후 식사 자리 해가지고 식사까지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26일 비대위원장님이 화요일 김앤장 로펌 미팅 예약했습니다. 그래요? 미팅 로펌을 예약했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법률적인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27일이 기일이라며요. 근데 26일에 미팅을 예약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모르실까봐. 자,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 이 정리한 내용표를 이제 제가 진짜 힘들게 만들어 왔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단체적으로 했다, 신천지다, 뭐다, 개 미친 소리들 하는데, 저는 4월 4일에 뭐 천지일보 PD수첩, 그 다음에 뭐 카페 이런 거 뜨기도 전에 제가 최초의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최초 시점이 4월 4일 화요일 영상이니까 그거 한번 봐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5월달에도 6월달에도 그렇게 많은 영상을 찍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왜냐, 지금은 터졌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찍지만,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리가 되면은 시더스에 대한 영상 더 이상 찍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피해자들이 뭔가 회복하는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복했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영상을 제가 찍고 싶어요. 그런 정도 뭐 인터뷰를 해줄 수 있다면 좋겠죠. 자, 일단 10월 12일에는 서초구 휴스텐 코리아 해산 명령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화요일에는 PD수첩 방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13일 수요일에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 이상은 회장이 영장 심사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에 이상은 회장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영장심사 출석 이때도 있지만, 이때 뭐였죠? 더케이 호텔인가? 여기서 행사 있었고, 14일에 구속되는 날에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무슨 행사였죠? 파라볼레에 대한 행사였나요? 아무튼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사 두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12월 15일 금요일에는 출금 정지가 됐습니다. 본사가 문을 닫았고요. 탄원서 쓰라는 말들을 시작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에는 탄원서, 김태국 TV 등에서 모금운동은 아니었어요. 탄원서 운동을 했습니다. 탄원서를 쓰라고. 그리고 12월 17일 일요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모집 공지를 했고, 회사 매각, M&A 관련 소문을 내면서 그런 글들이 막 떠돌기 시작합니다. 12월 18일 월요일에는요, 본부장, 매니저, 폼장이 잠수를 시작했어요. 뭐 본격적으로 1일부터 준비해서 잠수한 분들도 있고 무대응한 분들도 있고 해요. 그리고 채권 청구하고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채권 청구 위임장을 작성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딱히 뭔가 그런 이슈들은 없고, 동일한 이슈들이 뭐 18일, 17일에 있던 동일한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들. 사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빠진 것이 있다면, 뭐 부평에서는 이미 그 사무실을 빼고 있었다라는 증거 정황이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어느 정도의 작업들은 좀 밑작업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12월 21일 목요일에는 홈페이지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일 금요일에 회사가 속였다 등 터트리기 시작해서 비데이가 불법이다, 뭐 이런 제기를 했어요. 뭐 팬덤 비데이가 있고 무슨 비데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합동 비데이인가요? 합동 비데이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제기를 시작했고, 합동 비데이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합동 비데이가 아니라 팬덤 비데이가 맞나요? 자, 아무튼 간에 비데이가 출범을 해서 탄원서를 써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강요를 합니다. 시더스 팬덤 TV가.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또 하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뭐 이건 경제를 몰라서 그런 거다. 시더스를 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몰라서 그런 거다. 시더스는 반드시 성공한다, 보장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이 지금 피해자로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22일부터는 본인이 피해자다, 그리고 비데이를 가입하는 이런 사람들 피해자니까 모여라,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픈 카톡방이 1번부터 5번까지 생성이 됐고, 텔레그램 방이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일 토요일에는 홈페이지가 복구가 됐고요. 그리고 24일 일요일 합동 비데이 긴급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긴급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막 많이들 모였어요.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이런 참담한 현장 기억나시죠? 회사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불을 하기에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이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두상이나 얼굴 형태 이런 것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50대에서 70대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도 다 보면 4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에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참담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공지사항이 있었어요. 12월 24일은 여러분들도 돈 돌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휴스텐 코리아 영농조합법이냐 12월 14일 목요일에 입금되었던 회원님들의 미승인이라고 나오죠. 선수금 반환을 진행했고, 회원 중에 반환이 되지 않은 건은 금일 24일 일요일에 반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와중에도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음표를 다는, 안 그래도 민감한데 싹통바가지 없는 이 말투를 보면서 이 시더스의 클라스가 어떻다라는 걸 느끼고, 자, 그런 거 뒤로 제껴두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의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공지는 14일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14일에도 가입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때 부추겼던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열 엄청 받았겠죠. 그리고 이거를 돈 돌려준다고 호재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그들은 돈 돌려주는 거 아닌데 왜 호들갑인지, 그쵸? 저걸로 희망고문 당하겠누, 그쵸?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12월 14일날 가입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문이 닫혔잖아요. 14일이 언제입니까? 14일은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타임 테이블 상으로 했을 때는 목요일이에요. 그 구속된 날, 그쵸? 그리고 목요일까지는 환불을 해줬어요. 거기 막 본사 달려가서 막 엉엉 울면서 해달라 하는 사람들은 해줬는데, 이때 당시에 환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뭐 환불을 일요일인가요? 그쵸? 일요일날
환불을 해준다 하는데, 여러분들 환불은 다 받으셨습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극소수일 것 같은데, 환불 받아봐야 영향력 하나도 없겠죠. 이런 분들은 환불 당연히 해야죠. 왜? 이분들은 진짜 100% 사기당한 게 맞기 때문에 돈을 그러니까 받을 것 같고 뭐 고소하면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 환불을 받았다면 진심으로 다행이겠죠. 한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기업들은 회장이 구속되어도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더스는 회장님 구속되자 모든 회사의 경영이 중지되고 스톱이 되었다. 참으로 궁금하다 하는데, 일반적인 폰지 사기들이 이렇게 됩니다. 회장이 이렇게 구속돼서 어그로 끌면서 비대위 꾸리고 뭐하고, 이런 절차나 수수는 다른 여러분들이 폰지 사기를 연구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고, 알아보시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죠. 자, 11월 5,400 피해자 딸이 YTN 기자인데 저랑 피해자 뭐 취재 요청하는데 어찌합니까? 저도 10월 5,400 피해자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2억이에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제 억울하겠죠, 나름. 자,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은 이렇게 저도 피해자라고요. 자, 지금까지 피해자 한 명도 없다던데요. 자, 피해자 단 한 명도 없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쵸? 다 행복하다 그러고 피해자가 없는데 저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겠죠? 남 탓할 거 없으니까. 지금 방송 나가면 우린 끝입니다. 방송에 나가긴 정말 두렵긴 한가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본사에서 원래 있던 방 다 폭파시키고 만든 방인데 처음엔 그 방이 진짜인 줄 귀닫고 눈멀게 하고 권고사직시키고 어이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는 꼬리 자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비대위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현실이고 공감될 겁니다. 첫 번째, 탈퇴한 사람들 환불 안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공지 보고 전화 오고 이렇게 잘 환불 안 해주냐 했는데, 가맹점 30%만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입금을 안 해줘요. 그리고 탈퇴하면 어차피 돈 못 받는다고 존버하면 받아주겠다고 새로운 비대위 결성했더니 비대위원장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예요. 4배 이상 수익을 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비대위나 지금 비대위나 뭐가 다른 거지? 피해자들 돈 다 얌얌 쪽쪽 빨아먹으면서 원금의 배 이상을 찾으신 분들이 책임지고 돈 돌려줘야 고소라도 안 먹는데, 저런 인간들이 탄원서 쓰라고 하는 게 악마들 아닌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세뇌시키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4배 이상 뽑으신 분한테 뭐 좋다고, 야 너가 고생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돈이나 안 거두면 진짜 다행일 것 같아요. 돈 거두면 100%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뭐 본격적인 나올 내용들 뭐 보기 전에 제가 좀 더 보여드릴 부분은 휴스텐 코리아 이제 24일에 있었던 그 내용의 일부분 핵심 내용을 보여드리고, 이게 목소리 음성 변조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들릴 거예요. 이러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최대한 한번 다시 돌려서 들어보시고 하다 보면은 몇 개가 들릴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가 워낙 좀 작아가지고 이게 잘 안 들리는데, 그냥 핵심 내용들만 좀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고,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공유 드린 거니까 그 글로 돼 있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다 글로만 쓰지 않고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띄워주세요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용주하고 일단 다 파악을 시키고,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블랙컴 장관이 여러분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막 손가락질을 해요. 책임은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우리 저 지금 미디어 팀을 맡고 있는 성근철 씨가 물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미디어 팀이 성근철 씨와 우리 저 부산 트리플 회장 이수영 씨와 총무 김대원 씨와 그래가지고 제가 서초 경찰서로 입석을 타고 왔습니다. 갔는데 이제 회장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3시 반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는 찐팬들이 몇 분이 다 자리 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면회가 5분이 다 해서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그분들께 호소했어요. 저 지금 회장님 오늘 안 만나면 안 돼요.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휴게실에 와서 회장님께 왜 쪽지라도 보내요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경찰서 분하고 굉장히 좀 친숙해진 거야. 그래 놓으니까 이분을 안 들여다보내면 절대 안 된다고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나봐요. 그러면 빨리 오라고 해갖고 4분이 갔는데 저만 면회를 했어요. 근데 면회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상원 회장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제
회장님의 말씀 전언을 전할게요. 제가 이거를 경찰서 면회를 가보신 분은 알겠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봤어요. 유리에다가 이거를 제가 대고 회장님 보십시오.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회장님께서 정말 이거 위임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위임은 했어. 근데 그 위임장은 왜 그래? 변호사 수임이 없네? 백지 스파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내 눈이 좀 안 보이시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위임장을 준 것은 나는 처음부터 가진 않고 이 모든 자산과 모든 것은 다 핑정될 것이다. 핑정들이 한 사람도 피해가 없이 모두 다 지켜져야 된다. 우리 이상훈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단한 사람도 피해주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을 사실 수석 단장 그런 분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신 게 우리 회장님이 잘못이라면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박재일이가 가서 20일이면 회장님 아무 탈 없이 나옵니다. 그냥 계시다가 20일 있다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회장님이 어디로 갔어요? 검찰로 이송됐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이거는 생생한 보도입니다. 거기에 저를 면회시켜준 그분이 제가 내 전화번호부에다가 경찰서 팬덤님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분이 내한테 회장님한테 이제 메모를 해라. 도저히 이제 회장님이 연애가 안 되니까 메모를 해갖고 넣은 거예요. 회장님께 답변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답변을 주셨는데 회장님 이 24만의 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 회장님 이 박재일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우리 팬덤들 중에 자살 소동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 번째, 현재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실 건지요? 그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생각한 것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위임을 했지만 팬덤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다. 세 번째, 제발 유언비어에 속지 마라. 네 번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휴스턴 코리아를 절대적으로 지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 얼마 쓰니까 뭘 해서 어디로 필리핀으로 달아주겠다 이런 맛에 지금 현혹되어 있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어 줄까요? 절대 책임져 주지
받고 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미 4배 이상 수익을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4배 이상 수익 보신 분한테 여러분들 돈 받고 일한다? 그러면 그건 더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가해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입했고 해서 나온 돈들 다 뜯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 그쵸?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돈 내놔 해서 뜯어가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받은 그 금액들 다 뜯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나중에 이런 얘기도 또 해요. 뭐 제안 하나 드립니다. 시더스 회사가 재가동된다면 24만 회원님들은 시더스 초밥 팔아볼래 가맹점 등 이용 시 한 달 동안 현금 결제 운동을 펼쳐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도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권고사직 했을 뿐이지 본사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조석훈 해외 도피 빼고 다른 본부장님들 도망 안 가고 모두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본사가 정상 운영되면 본사가 열려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사 한번 가보세요. 열려있나요? 이 사람 말하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요. 희망, 안녕하세요. 팬덤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기획총괄 담당하고 있는 수석 부회장 강규입니다. 비대위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입장의 팬덤들이 먼저 나서서 10일째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분들의 심정을 다 알고 있다. 임시 비대위는 이렇게 직접 확인된 팩트 외에 팬덤님들께 전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 영상으로 남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 아직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기다려주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수석 단장이라는 사람이 올렸어요. 그 지금의 어제 부천에서 한 그 비대위 말고 상대 측 비대위가 올렸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일부 의원들이 수석 단장으로서 입장 표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보면 통합된 비대위가 생길 때까지 법리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회사 전체 파악 중이다. 빨리 나와서 수습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늦어질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보면서 합동 비대위의 내용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수석 단장, 광역 단장, 본부장, 수석 트리플은 비대위 활동을 못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원래. 그렇죠? 회장님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회장님이 비대위 결성 명단에 저희들의 명단으로 결성하라는 내용을 변호사로 통해 지시를 받았지만 회장님과 같이 수사 대상으로 오른 저희들은 비대위에 합류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전달로 피해 방지와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안이 있으나 어떠한 업체도 회장님의 인가 없이는 회사와의 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없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있는가의 검토를 위해 회사 임직원과 단장, 본부장 등 브리핑을 받은 상황이다. 리더님과 회원님들께서는 단한만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해 방지 위한 활동 외에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 권한도 없다. 회사 내부 사정도 하나하나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파악하고 있다. 회장님 접견은 2번을 했대요. 그리고 처음은 회사 직원, 그 다음에 임직원, 수석 단장 등 3명이 접견을 했다. 전날 12일에도 아무런 말씀도 없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셨고 당일 접견에서도 모든 일은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었다. 20일 수요일 오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김전무, 박승열 대표, 박재일 단장, 박 비서실장 등 접견한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다음날 회장님이 이송되시면서 접견을 못하고 회사 모두의 중론이 비대위 결성이었기에 전국 회원들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이 위임은 하나된 비대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했다는 말을 보니까 20일만 있으면 나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현재까지의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비대위 자체를 아예 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해야 되는 대상, 그 다음에 무슨 본부장은 사기꾼이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습니까? 뭘 살리기 위해 합니까? 당신들 다 이득 본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중에 진짜 피해자 있습니까? 피해자도 하나 없으면서 이딴 말 하는 것 자체가 자질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너스 플랜에서 다들 보면은 여기 아래 레벨에 있는 사람들 본전 뽑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분들이 승자예요. 자, 그리고 7레벨, 8레벨, 9레벨 대부분 보면은 비대위라고 해서 꾸려져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자랑스럽게 지금도 트리플 VIP다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완전 쌍또라이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왜? 피해자다? 뭘 피해봤는데? 원금 이상 다 받아놓고서는 무슨 피해를 봤어 당신들이? 왜? 갑자기 급여가 나야 되는데 한순간에 급여가 끊겼다 이딴 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비대위 하는 사람 4배 이상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야, 그거 보고 김현장이 어유 야 좋아 이리 와 커먼 이랬겠다고. 한 번 거절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커먼 해서 받아들였다. 3일 회계법인 안 된다고 해서 폰지 사기다 컷했는데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난 폰지 사기에 자랑스러운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면서 4배 수익 봤다고 자랑하니까 오 그래 커먼 이랬겠다. 야 그러면 전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합리적으로 이건 돈 먹었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폰지 사기라는 건 이래요. 사기 범죄자가 있고 선발 투자자가 있고 후발 투자자가 있고 신규 투자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쯤에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포함이 거의 안 돼요. 왜? 거의 이 사람들은 2에서 3년 또는 1년 뭐 이렇게 이상 하셔서 홍보비나 이런 거 많이 받아가지고 본전 뽑으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가해자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긴 당연히 가해자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피해자가 좀 나눠지겠죠. 여긴 애매한 피해자, 여기는 완전 피해자. 그런데 진짜 정상적으로 머리가 박혀있는 폼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분들 중에 자 일부 사람들이 뭐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시작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야 너네 원금 못 뽑았냐? 아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용서받고 돈 한 명씩 돌려주는 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고소 안 당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 결국에는 원금 못 뽑은 사람들 일부라도 좀 돌려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민심이라도 좀 회복하려고 어떻게든 얘기해가지고 설득했겠죠. 이런 사람이 진짜로 그나마 좀 낫다 그쵸? 근데 저 사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정말 좋거나 아니면은 진짜 멍청해가지고 내가 진짜 몰랐다 하시는 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결을 하신 분도 있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거는 23일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오늘에 뭐 비대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회장 사모님 합류, 손이사 남편 합류, 본부장 합류, 전국 트리플 합류. 여러분들 이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수익 본 사람들이에요. 비대위는 피해자들을 오라고 해놓고 수익 난 사람들이 와서 또 사기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과연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 저도 그 목적은 알 수 없겠죠. 피해자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들이 피해자가 아닌데 대변할 수 있을까요? 본전 이상 뽑으신 분들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저 사람들 경찰서 신고하면 오히려 더 잡혀가요. 자 14일에 영업정지를 공지했고 가맹점 30% 렌트카 1회 출금, 그리고 이 내용에는 다른 곳에 출금 시 누가 책임질까요? 청산시, 검찰 조사시 이것들이 드러나면 부당 이익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업 정지 후에 회사에서 근저당을 잡아준 내역이 있다면 채권자들을 끈질기게 손해배상을 관계자들에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거래처겠지만 결국 같은 계열사겠죠. 그래서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변호사랑 논의 중이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4일 영업 정지, 내용 증거 다 갖고 있고 근저당 잡힌 사람 또는 거래처, 혹시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당사자에게, 또 감옥에 있을 이상은에게요. 처음엔 슬펐다. 그리고 일생에 주식도 안 해본 저는 이 일이 충격적이지만 이제는 잊고 살고 싶다. 뭐라도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 나는 피해자인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 고민되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해결책을 드리고자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라는 이 이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일단은 의문점만 살펴보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점 첫째, 비대위는 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김현장과 3일 회계 법인 등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서면으로 뭐라도 했던 것들을 제시하면 피해자들이 불만이 없고 믿을 거예요. 본전 이상 뽑은 수익 난 사람들은 엄연히 당사자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신고하면 될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은 돈을 저 사람들이 먹으면 4배 이상 수익이 난 거니까요. 계속 무슨 교주 마냥 말로만 하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내 말이 곧 법입니까? 자, 제 말이 논리적이니 자꾸 따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쵸? 리에이스 잘못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교주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다음 주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각자가 헐뜯고 또 분열 일으키면서 조금이라도 회복할 돈 각자가 못 찾는 자업자득 행동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골든타임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도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4일째죠? 대회비라 숨긴다? 누가 계약했는지 그게 대회비입니까? 리에이스 같이 그런 그지 같은 것이 입터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왜 못 보여주는 걸까요? 이거 오타예요, 오타. 이 리에이스 가치에 가치. 자, 언론에서 밝혀지면 곤란한가? 오히려 더 홍보해서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피해자분들 정말 급했고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전화하는 거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직접 전화해본 사람으로서 다음 주 화요일에 알려준다 했으니까 그 결과 받으면 돼요. 근데 뭐 제가 어차피 말한들 또 구라다 거짓 뉴스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회사와 한통속으로 시간 질질 끌면서 회사 돈 세탁하게 냅두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니까 믿고 걸으면 됩니다. 자, 비대위를 꾸렸으면 투명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김앤장 3일 회계법인 무슨 돈으로 한 걸까? 그쵸? 4배 수익 났으니까 솔선수범해서 내가 혼자서 김앤장 3일 회계법인 선임을 했을까요? 만약 이후에라도 돈 10원짜리 한 푼 피해자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이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 기부금, 후원금 등등 요구하면 그것은 피해자분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사기꾼이니까 꼭 명심해 두길 바랍니다. 데이터 값으로 돈 번다고 4차 산업 블록체인 얘기하던 사람들이 텔레그램 하나 쓸 줄 모르고 한글 파일 열 줄 모르면 그게 뭘로 수익 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진짜 한심하다라는 이런 말밖에 더 드릴 수가 없겠네요. 9월에 5개의 로펌으로 변호사단을 꾸려도 사기는 사기니까 불가능 판명이 났겠죠. 서울시민 민생사법경찰단 일반 공무원을 압박해도 안 되었어요. 이번에도 수타 군단 변호사로 대응을 하니까 오히려 수사관의 수사 의지만 불태우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높은 그 거대 로펌을 쓴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 패소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게임위에다가 한 거 국가 상대로 한 거 졌어요. 그런 것도 지는데 뭘 무조건 김앤장 하면은 100% 이긴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지 그거 자체가 일단 잘못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서가 실제로 있는지 존재하는지부터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팬덤들이 해야 될 일은 비대위를 꾸리는 게 아니라 법원에 앞에 가서 빨리 해산 명령을 내려서 내 돈이 어디 갔는지 조사하고 남았으면 돌려주라고 데모를 해야 될 때예요. 자, 그리고 비대위가 날 구속시켜주세요 하고 그동안 받은 돈 자랑하지 말고 회계법인 운운하지 말고 빨리 법원에 민원을 넣으셔야 돼요. 국민권익위에다가 신고 넣고 법원을 선택하면 아마 법원 쪽으로 민원이 전달될 거고, 법원에서 시스템에 자료 요청해도 지연시켜서 안 주고 있고, 지금은 줄 사람 없는데 법원이 그냥 절차대로 기다리는 무사한 일로 일 처리하는가 본데 민원을 넣으면 서두를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돈 10원짜리라도 하나 받을 그럴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 보면 상대방에게 청구한 청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사소송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시고 변호사 선임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개념 정리 다 해서 지금부터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이제 피해자분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피해자들을 위한 이해 쉬운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누구한테 피해를 봤을 때 고소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고소 대상의 주체는 사람마다 달라요. 가장 좋은 것은 누구로 인해 시작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강요했다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녹취 파일, 카톡, 문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자료가 좀 확보가 돼야 돼요. 문자나 카톡 같은 거는 여러분들 사진 파일로 갖고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인쇄를 해 가셔야 되고요. 인쇄.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자료, 그 뭐 음성 파일이라든지 동영상이 있다, 이런 것들은 USB에 담아가서 첨부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다 첨부해서 가져가면은 이거 분명히 인쇄해오라고 경찰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민사소송은 좀 다르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입출금 내역 반드시 뽑아가셔야 되고 여러분들 신분증 당연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평일에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민원실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고소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또 글 써서 내야 됩니다. 상황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한 상황도 쓰셔야 되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로 가셔서 고소를 하는 건데, 형사소송은 형법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 돈을 복구시켜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소 이후에 상황에 따라 배상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그 배상 청구권을 당해 이렇게 형사재판 절차에 부대에서 행사하는 이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요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을 받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상대방의 돈이 안 남아있으면 이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게 형사소송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경찰서로 가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법원으로 이제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에요. 자, 주체는 당연히 가해자인 이 사기꾼들이 되겠죠. 자, 피해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으면 가해자가 가진 재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여러분들의 당장에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계속 시간만 질질 끄는 양대 비데이, 뭐 찬양 유튜버, 행복해로 굴리는 찬티들 때문에 시간 질질 끌어당기고 있고 그 사이에 돈 세탁 지대로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고소는 현실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일단 형사, 민사, 고소 상황에 맞게 알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경찰서 가셔서 직접 자료 가져가서 조사를 받고 하면 되는 부분이라 10원짜리 하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돈을 요구하면서 단체로 고소할 수 있다면서 돈 주면 단체 고소를 뭐 경찰서에 해주겠다라는 갭도 있습니다. 형사는 이렇게 어쨌든 진행을 하시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을 내가 잘 알면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적인 거 잘 모르면은 일일이 대응을 못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무사를 선임해가지고 뭐 내 자료나 서류 같은 거 다 꾸리고 보내는 거나 막 이런 거 하는 이제 법무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변호사를 보통 선임을 하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없고 하면은 돌려받을 게 없을 가능성도 꽤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민사로 가게 되면 1심, 2심, 3심 우리나라는 3심 제도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1, 2, 3심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시간 굉장히 길어요. 3년 이상 걸립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보면은 피해자들을 이렇게 이해 쉽게 돕기 위해서는 이런 또 과정이 또 필요한데 자, 즉 쉽게 얘기해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내 돈 돌려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는 이딴 폰지 사기 치는 행동을 못하게끔 막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소를 진행을 하시고 일상 생각하면서 내 일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고소 때려가지고 내가 그냥 몇 천만 원 돈 버렸다 생각하고 저 사람 평생 깜빵 있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심신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그러다 돈 찾으면 불로소득이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할 거예요. 결국에 내 돈을 받을 사람은 환불까지 받은 사람들이 원금을 모두 받은 사람들로 분류가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약간의 이게 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인데요. 합의에는 고소전 합의가 있고 고소 후 합의가 있습니다. 고소전 합의는 고소 전에 처벌밖에 안 할 테니까 뭐 전화해서 또는 문자해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봐요. 이 주체 대상은 여러분들의 보통 추천을 해주는 사람들 있죠. 아야 시더스 이거 해봐라 괜찮다 돈 많이 번다 나도 원금 뽑았다 야 해봐 해라 이렇게 하면서 추천 코드까지 입력하게 하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 최대한 잘 구슬려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죽여버리겠다 너 돈 안 주면 내가 칼 갖고 와서 죽여버릴 때 이렇게 하면은 또 협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또 때릴 수가 있으니까 원금을 이렇게 해서라도 찾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최악은 돈도 못 찾고 고소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 전에 합의로 안 되면 고소를 때리는 게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고소 후 합의. 고소 후 그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또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탄원서나 합의를 냈다 등으로 이 사람을 선처해달라 이런 과정까지는 갈 수 있는데 물론 형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감형을 원하는 사람은 때로는 합의를 내서 형벌을 줄이려는 방식 예를 들면 뭐 징역 10년인데 내가 5년으로 좀 줄이고 싶다 막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줄여달라고 뭐 탄원서라도 내고 이 사람 처벌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써서 내면은 조금이나마 참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고 가해자는 그딴 거 필요 없고 나 그냥 처벌 받을란다 그러면 답 없겠죠. 그럼 답 없습니다. 진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쯤에서 잠깐 민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변호사 선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변호사도 형사, 민사 둘 다 선임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보통 변호사는 아까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암울해요. 그래서 형사는 그냥 보통 혼자 가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혼자 한다고 어렵지가 않거든요. 보통 다 혼자 합니다. 자, 변호사 수임료 330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수임료라는 것은 착수금에다가 성공보수 이거는 최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최소가 이래요. 착수금의 성공보수로 나눠지게 되고 대표적으로 변호사 널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선임해서 고소한다 단체 고소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변호사 보수표가 있는데 보수표에 의거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그거의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구하거나 방어하는 금액이라 해서 쭉 나와 있죠. 이 금액들 변호사 보수 이 표를 보고 좀 참고하시고 정지하면 잠깐 띄워놓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이야기해서 변호사 선임은 착수금이 무료든 유료든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무료라고 해가지고 솔깃하고 하는데 성공 보수가 몇 %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계산기도 열심히 여러분들 두들겨 보곤 할 텐데 착수금이 싸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공 보수의 비율을 잘 따져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 피해 금액이 얼마다 그럼 그 중에 몇 %를 성공 보수로 줄 거냐 이제 요것이 성공 보수거든요. 착수금이라는 거는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공짜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할 거예요.
자, 결국에는 만약에 상대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은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 이런 거에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 상대가 돈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막 그런 나중에 내가 이거 지금 돈 많이 들어서 손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를 피해 금액이 너무 적으면 요게 때로는 변호사 수임하는 게 이제 손해가 날 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형사고소만 진행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해드렸으니까 내용들을 쭉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다만 단체적인 행동을 할 것 같으면은 아마 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키는 마인드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든 당장에 여러분들을 돈 못 찾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래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현실 부정하면서 행복해로 굴리겠죠. 그래서 돈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돈 받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나 모집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엔 그들도 돈 요구하면 사기꾼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 끝에 가면 돈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손 안 대고 코 풀어주겠다고 한다? 이거 진정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뭐 무보수로 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한번 지나보세요. 비대위원장이나 그런 본전 이상 뽑은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고소해야 할 주체 중에 하나예요. 왜? 본전 이상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돈 가져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증거 자료 하나? 자, 김앤장 3일회계 법인 선임했다고 24일 모임에서 계약서 하나 보여주던가요? 회장 만났다 말만 무성하지 않은지 그런 인증샷 있었나요? 그죠? 자, 등등 어쨌든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익 많이 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 없이 듣는 정보만 믿고 그냥 무조건 글로 써서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팩트 기반의 정보를 주는 BAS만은 한 개도 믿지 못하면서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럼 뭐 제가 예언가예요? 그쵸? 제가 무슨 그 월드컵 우승 뭐 이렇게 예측하는 점치는 뭐 돌문업니까? 그쵸? 한 개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 다들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판단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모함을 하고 뭐 또 신천지다 하면서 개 미친 소리들 하는 이상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고 욕심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찾는 경우들이 생겨요. 결국에는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해산 명령 신청 빠르게 들어가서 영농조합법인 해체시키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 조금이라도 찾으면 그게 다행이에요. 어차피 고소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자금 세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간 질질 끌면서 태평하게 다음 주 결과나 기다려야지 하고 있을 시간에 진짜 파헤치고 내 돈 찾아야겠다 싶으면 해산 명령 빨리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측 비대위들 결국 그들은 본전 이상 뽑은들 아니에요? 자, 급하게 움직이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간다면 결국 그들이 여러분들 돈 줄 것 같나요? 그럼 당장에 자기들 이익 본 거 본전 빼고 다 토해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왜? 내 돈 아깝거든요. 아니 4배 수익 봤으면 그거 토해내라 해보세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피해자방 모임부터 해가지고 각종 카톡방 들어가 있을 때 본전 이상 뽑은 사람들 배척하고 싫어하면서 왜 지금 비대위는 옹호를 하는 걸까요? 증거자료도 한 개도 못 주는 사람들한테 뭘 믿고 탄원서 같은 멍청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탄원서 같은 거 경찰서에 내는 단체 행동하는 거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탄원서 내용도 보시고 그때 이제 제가 분석도 해드렸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4월 4일부터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람은 언론사도 신문사도 아닌 제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신천지라고요? 삼익이라고요? 무교의 삼익도 문제 있다고 깐 사람이고 삼익은 월요일에 영상 올라가요. 문제 있다고. 폰지 사기 다 척결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저들은 꿀말린 말로 시더스2 공식 명칭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떤 형태로든 변형을 할 거예요. 같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고 그걸로 돈 벌 수 있다면서 내가 3년 전부터 시작한 시더스 봐라 4배를 넘게 벌지 않았냐 산 증인이다 나를 따르라 하고 하면서 또 다른 폰지 사기 찾아서 하겠죠. 시더스 유지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 지 이득 볼라는 심보 아닐까요? 그렇게 저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왜 제가 싫은데 제 논리가 맞고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가 사기꾼일까요? 저는 분명히 시더스 문제 있다고 계속 말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좋으면 인터뷰 한번 해드리겠다고 말을 했을 때 23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인터뷰하겠다고 요청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인터뷰 해드리겠다고 메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항상 댓글은 욕짓거리, 악플, 패드립, 이제 가족욕, 협박, 모욕 등 온갖 뭐 살인자 같은 악플들만 달고 있는데 이미 유튜버 몇 명은 날랐어요. 채널 날라갔어요. 채널 삭제하고 도망갔어요. 제가 신고도 안 했는데 채널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죄책감, 그 다음에 이름 다 바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금 떠들어대는 유튜버들 싹 보세요. 나중에 본인들 영상 내리고 또 다른 짓거리 하는지, 그리고 제 채널에 악플 달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시더스 찬양하고 피해본 사람 없다고 주장하던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틀린 게 있었고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로 도망갔나요? 맨날 말로만 하는 행위들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치는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집단, 그들이 사기꾼 아닌가요? 결국에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고요. 시더스 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있는 사람들 나 믿고 따르라 이런 개소리 믿지 마시고 나 자신만 믿고 소신껏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권익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서 작성해가지고 로그인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뭐다? 여기다 민원 신청하시는 거예요. 해산 명령 빨리 해달라.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막 죽을 뭐 이런 게 우는 거 그런 거라도 읍소하셔가지고 쓰셔야 그나마 좀 빨리 진행될 겁니다. 이거 법원의 절차에 의해 하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 마약 사건 보세요. 굉장히 빨리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들 성폭행 사건 사회적으로 이슈되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되죠. 폰지 사기 이것도 피해자 많다고 주장하면서 얘기하면은 빨리빨리 진행해 줄 겁니다. 지금 시간 질질 끌면서 그런 뭔가 자금 세탁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 조금이라도 찾고 그게 현명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내 돈을 다 받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할 것 같으면은 좀 모르겠어요. 뭐 오늘 보니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뭐 대전인가 어느 지역에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더더욱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근데 뭐 언론이 안 다룬다 뭐 한다 그런 거 다 의미 없고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냥 지금은 내 돈 찾는 거 여러분들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따라서 각자가 움직이세요. 왜? 비대위 말 믿으면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말 믿고 한번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세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뭐 27일에 석방된다? 그럼 석방되나 한번 보세요. 자 오늘 10일차입니다. 일요일 오늘 석방된다? 석방됐어야겠죠? 자 석방 안 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목요일에 석방된다, 금요일에 석방된다, 토요일에 석방된다, 일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석방된다. 다 안 됐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만 믿고 진짜 소신껏 행동하시길 바란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탓 안 할 테니까 현실적인 조언 해달라. 이러신 분들은 뭐 영상 참고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메일 편하게 보내주시고 답변 드릴게요. 뭐 진짜 돈 안 받아요. 돈 10원짜리 한 푼 안 받거든요. 그런 거 답변 다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한 10몇 건 왔는데 답변 다 해드렸고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시더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찍어놨던 영상들 하나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